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힘든 하루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검은 월요일이었죠. 차라리 휴장을 하는 게 나았겠다 싶을 정도로 시장이 많이 내렸습니다. 코스피가 1.7% 하락하면서 2030선을 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4%나 급락했습니다. 620선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었네요. 자, 안 그래도 모멘텀 찾기 힘든 시장인데 대외적으로 좋을 것 없는 소리가 줄줄 나왔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더해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개발도상국 혜택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얼어붙은 투자 심리 조금 더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자, 이런 장에 섣불리 대응하다가는요, 손실이 아주 커질 수가 있겠죠. 혼자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기보다는요, 전문가의 꼼꼼한 대응 전략이 함께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함께 하면서요, 시장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전략들 꼭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배트맨 여전히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아마 많으실 겁니다.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활짝 열려 있는데요. 먼저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이따가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우리 전문위원들의 무료 채팅방 역시 열려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그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같이 힘든 장에 실시간으로 장에 대해서 분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괜찮겠죠. 이 부분들 속 시원하게 또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시면은요,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회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7시부터 8시까지 저녁에 무료 방송이 열립니다. 특히 이번 주 화요일에는 정말 중요한 무료 방송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미리 들어오시고 함께 이 시장 이겨내는 전략들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불법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같은 날 조금 더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트맨 1부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답한 시장 약손 처방해 주실 분입니다. 투자 만사용통 여승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안녕 못하는 날입니다. 시장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코스닥 4%라면 거의 뭐 이거는 서킷 브레이커 걸리기 직전의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이럴 거면 진짜 휴장을 하는 게 나았겠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시장.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배트맨 방송하면서 시장의 변수 이런 부분들을 또 누구보다 먼저 빨리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일요일 날 오후 시간에 금요일 해외 시장 마감된 그 시황 내용과 또 주간 전망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었어요. 그 내용을 좀 올려드리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었거든요. 그리고 조정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의 하락은 저조차도 조금 짜증스러운 한국 증시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증시 하방 압력을 높이는 대외 변수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좀 혼미스럽다,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일요일에도 언급을 짚어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이미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이제 전기가스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을 하는 전형적인 좀 약세장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미국 정책 당국의 혼란을 초래하는 외환 정책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거의 98불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리 커들로 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그 CNBC인가요? 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또 달러 약세 뭐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뒤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난 뭔가를 안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또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간섭을 하는 것처럼 또 외환 시장에 불확실성을 던졌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에 좀 혼선을 초래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고 좀 부담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뉴스를 보셨다시피 WTO 개도국 유지, 개도국 지위 유지 국가에 대한 불만을 표시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 부분이 지난 7월 16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물론 2012년도에 중국이 제소를 한 거였어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 지난 7월 16일에 승소 판정을 받은 거죠. WTO 상소국에서 미국의 그 완전하지 않은 관세 부과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보복 관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판정이 내려지면서 미국 측에서 강력히 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 지위 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WTO를 견제를 한 거죠. 때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불똥이 또 한국으로 튀어버린 거예요. 한국은 OECD 회원 국가죠. 그리고 거기에 G20 국가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고소득 국가에도 해당이 되고 세계 무역 0.5% 이상.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인정하지 않는 그 기준에 다 해당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좀 비관적인 발언을 했죠. 임기 2020년까지 시간을 끌면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좀 비관적인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미국 정치권 내에서 민주당에서 10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 개시해야 된다, 점증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미치광이 전략, 뭐 정치적인 전략, 위기감을 고조시킬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위기감을 좀 조성하는 그런 발언과 행동을 좀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굉장히 우울하고 안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기대감을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기대감을 낮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일서부터 모레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중국에 가서 협상을 하는데,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소식을 들려주면 또 시장에서는 반등의 빌미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너무 시장 어렵고 힘들지만 험악한 증시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오후에 뉴스가 나왔죠. 8월 달에 여야 교섭단체가 8월 달에
또 추경 예산안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 뉴스가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 증시 굉장히 어려웠지만 내일은 또 해외 증시 마감하는 것도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좀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같은 장에서는 그래도 기술적이라도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게 사실 이런 장에 제일 부러운 분들이 현금 보유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사실은 현금을 우리가 다 갖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미처 못 빼시고 손실 중이신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시장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6월 마지막 주서부터 제가 이제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이 네.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7월 지난주에 조금 반등을 주기도 했었는데 미처 현금 확보를 못 하신 분들이라도 만약에 주식 비중이 뭐 100%다라고 치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조금 뭐랄까요? 틈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내일 오후에 7시부터 8시까지 굉장히 중요한 온라인 무료 방송 시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또 좋은 정보 얻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미리미리 사실 말씀을 주신 바가 있긴 합니다. 현금 어느 정도 보유하자라는 이야기 듣고서는 챙기신 분들은 이런 시장에도 아주 큰 타격은 없긴 할 텐데요. 지금도 대처하기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 시장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내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은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봐 주시면 알려드리는데요.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은 검색창이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6글자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미리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감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렇게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것도 거의 다 이슈 때문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이슈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와 투자 전략 화면으로 먼저 또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일본이 금융 분야에도 보복 조치를 확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이에 여승재 전문위원은 은행권의 평균 CDS 프리미엄이 7월 26일 기준 38bp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보다도 안정적인 수준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모로 불안 요소가 정말 산재해 있습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우려감에 더해서 이제는 그 보복이 금융 쪽까지 확대되면 어떡하냐라는 이런 우려감이 또 슬슬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이 서민금융에 일본계 자금의 17조 원 정도가 풀려 있다는 게 제일 큰 불안 요소인 것 같은데 이 부분 괜찮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시장이 좀 가려져 있었어요. 가려져 있었는데 금융 당국이죠. 금감원에 이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산화대부. 산화대부가 올 3월 이후에 이제 신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본 경제 제재 조치와 무관한 거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감원에서는 뭐 무관한 것이다, 내부 사정이 있는 것이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찾다 보니까는 부각이 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제 금융 당국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일본계 자금의 규모가 최대 52조 9천억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일본계 자금이 100% 회수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을 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러니까는 금융당국은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려감이 부각된 거죠. 정말 일본계 금융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아냐? 이런 우려감이 부각이 되어버린 거죠. 하다 보니까는 오늘 이제 리드코프가 장중에 한 27% 정도 급등을 하는 또 주가 시세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수급 공략주도 수급 공략주지만 사실 오늘 시장이 일요일 날 이제 시황 올려드리면서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판단에 수급 공략주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대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 32만 원 가격은 제가 표시를 해서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수요일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또 기술적인 측면 더 붙여서 또 관심으로 또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목요일, 금요일 2거래일 정도 쉰 이후에 오늘 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수급적으로는 좋지 못해요. 이 급등하는 시세 흐름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이 많은 매도를 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 단순한 뭐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는 가격 구간에서는 물론 추격 매수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저만의 검색식이 있어요. 그 부분을 관련해서도 이제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또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여기에서도 내일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또 관심 갖고 보실 수 있는 종목을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하니까는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요. 국내 은행권 평균 CDS 프리미엄 7월 26일 기준입니다. 7월 26일 기준으로 한국이 38bp예요. 제가 매주 은행권 해외은행 그리고 국내은행 은행권 CDS 요 동향을 제가 또 자료를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은행권의 이 신용수합 요 부분은 위험도는 높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우려감이 자극을 받으면서 부각이 되면서 또 정상적인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시에는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미국, 일본, 한국 이런 주요 은행권들의 CDS 추이를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되거든요. 지금 미국은 43입니다. 미국은 43이고 유럽은 40bp고요. 일본은 45bp예요. 한국이 몇이요? 38bp. 그리고 정부 CDS, 국가 CDS도 28bp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위기, 한국의 그런 부분은 너무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 보복 우려감 때문에 오늘 시장 조금 더 눌린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는 게 괜찮겠고요. 리드코프 얘기 조금 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반사 이익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업체인 리드코프가 이런 장에서도 오늘 장중에 27%까지 정말 많이 올랐다가 종가 기준으로도 조금 뭐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서도 19% 정말 많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난주 수요일에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을 괜찮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일주일 만에 오를 줄을 어떻게 아셨을지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일주일 만에 오른다 뭐 그런 부분보다도요. 제가 일본과의 마찰 그리고 산화 대부 이 부분도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이제 리드코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요, 3월 달에도 급등을 했었던 주가 흐름이 있어요. 이제 3월 좀 확대를 해서 놓고 보면, 자, 3월 7일의 고가가 19.85%입니다.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마감을 했죠. 근데 이 윗꼬리가 의미하는 것은 대부분 매도세로 인식을 하시죠. 하지만 그 매도세를 꾸준히 또 극복을 했습니다. 가격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이전서부터 그런 이슈,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의도, 개입이 좀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6,400원 고가 그리고 그 뒤로도 윗꼬리단 캔들이 있는데요. 거의 한 5,800, 900원 정도 가격이죠. 지금에 와서 보면
그 가격을 여기서 다시 올려 세우는 흐름이 포착이 되었죠. 7월 8일이요. 그래서 이날 7월 8일 기준으로 계속 관심으로 제가 주가를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좀 시켜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오늘 또 시장의 불확실성, 또 투자 심리 위축 이런 부분들이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시중에 부동자금이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는 조그만 이슈, 조그만 재료가 있는 쪽으로 뭐랄까요,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분출되는 그런 주가 흐름이 연출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늘같이 이제 급등하는 가격 흐름에서는 또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했던 것이 리드코프가 아닌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시황 분석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런 리드코프 같이 오늘 장에도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내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런 종목을 통해서 오늘같이 힘든 장에도 27% 급등주를 잡아내시고 수익을 내셨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살짝 추격 매수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슬슬 정리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리드코프를 이제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매도 목표가로서는 한 6,800원서부터 한 7,000원 사이로는 수익을 실현하시는 가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상으로 6,950원에 마감을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만약에 이제 뭐 제 설명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리드코프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6,500원 기준으로 이제 홀딩 가격을 좀 놓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추후 대응 전략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리드코프 같은 종목은요, 이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은요, 이런 종목들 시장 어려워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을 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은 검색창이 있어요. 그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6글자 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들어오시면은 매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채팅방에서 설명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채팅방 들어오시고 특히 이번 주 화요일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장 정말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 종목 정말 궁금하다,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말미에 저희 종목 상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고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받고 있고요. 자,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수급으로 시장에 해답 찾는 시간, 수급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는요, 어떤 종목에 수급이 들어왔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관심주부터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만도 또 나왔고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DB하이텍까지 5종목 가지고 오셨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수한 관심주는요. 셀트리온, LG하우시스, HDC, 현대산업개발, 코스맥스,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까지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봤던 종목들이 오늘 또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어려운 시장에 일단 외국인이 산 종목부터 하나 짚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만도를 말씀드리면서 만도가 이제 바로 뭐 로켓 타고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것 아니다. 쉬는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쉬는 구간에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4.43% 시장 영향 받으면서 좀 가격 조정을 조금 받았죠. 네, 오늘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종목은요, 삼성전기예요. 사실 삼성 SDI도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뭐 차트를 좀 보면서 언급을 해드리고 싶지만 또 삼성전기,
오늘 또 외국인 수급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이제 9만 원 가격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중요한 가격이에요. 9만 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당하기도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하게 나왔던 부분이 주가 또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지금 가격 흐름에서 제가 보는 관점, 제가 보는 기준 2거래일 연속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었고 비록 기관은 팔았습니다. 기관은 지금 거의 5거래일 연속 팔고 있는데 매도 강도가 약해졌어요. 오늘 매도 강도가 약해졌고 금융투자에서는 또 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갭 하락한 이후로 3거래일이 지났어요. 3거래일이 지났고 9만 원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되는 시점이 앞으로 한 2거래일에서 한 3거래일 사이로는 9만 원 지지와 함께 반등을 나타낼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삼성전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럼 장중에는 상승이었다라는 소리죠. 윗꼬리를 달았다. 근데 장중에 하락 전환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1.10포인트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93,300원. 분봉 흐름을 좀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3거래일 동안 갭 하락 출발해서 9만 원 가격을 지지하느냐 못하느냐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가격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9만 원 가격에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은 내일서부터 해서 2거래일 내지는 3거래일 정도면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빠르면 뭐 수요일 늦으면 목요일쯤이면은 이평선이 분봉 차트 안에서 수렴이 되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또 올라타는지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삼성전기를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일서부터 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잘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9만 원 이탈을 하면 되지 않는다. 9만 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5일 이동평균선을 올라타고 또 20일 이평선까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수했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일단 9만 원 지지 여부를 봐야지 이후에 반등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피에서 기관이 샀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진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머티리얼즈 위에 코스맥스가 있었죠. 제가 이제 코스맥스 종목 상담을 해드렸었습니다. 95,000원까지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참아 보시기를 바라겠고 또 반등줄 소지가 있으니까는 좀 중기적으로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맥스가 최근에 조금 소식이 하나 있었죠. 소식이 있으면서 좀 반등을 주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일진머티리얼즈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본에서의 2차 보복 조치로 전기차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보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또 분석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오늘 다 안 좋았어요. 일진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LNF,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지 못했습니다. 다 좋지 못했으면 주가 하락이 당연히 나왔으니까 좋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수급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의외로 외국인들은 지금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7월 17일서부터 오늘까지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이 오늘 또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해서 수급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7월 달 기준으로 7월 달이 하반기잖아요. 7, 8, 9, 3분기. 7월 기준으로 보시면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한 게 확인이 되십니다. 이게 숫자가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기관이 훨씬 많이 매수를 해놓고 있고 외국인도 매수 우위예요. 지금 기관 위로 다 빨간색으로 숫자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럼 기관 전부 다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주가 하락이 나오면, 조정이 나오면 기관도 손실을 보는 거죠. 7월 시초가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 주가 7월 종가가 나오는 주인데요.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지금 7월 달 음봉 전환돼 있어요. 기관 외국인 7월 매수 들어온 외국인 기관도 지금 손실 중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대로 일진 머티리얼즈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손절 처리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6월에 시초가가 34,450원입니다. 따라서 일간 흐름에서 61선 지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61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61선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35,000원에서 34,000원 가격이 훨씬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제가 가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일진 머티리얼즈 36,000원 지지도 중요하겠지만 밑으로는 35,000원에서 34,000원 지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좋은 가격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일단 일본 수출 규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했던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이 34,000원, 35,000원대 지지 여부 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급이 좋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와이솔, LNF, 에코프로, 원익 IPS, STI까지 5개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관심 종목은요, SK머티리얼즈, ENF 테크놀러지, PSK, 덕산 네오룩스, 에코프로까지 5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봤던 와이솔 오늘 또 수급이 괜찮고 사실 봤던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그렇고요. 자, 오늘은 외국인 수급주 어떤 종목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와이솔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와이솔 말씀드리기 전에 와이솔 밑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보이시죠? 네. LNF 외국인 오늘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우려감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 그러면 그런 조정, 중요한 지지 가격을 알고 있다면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주들 오늘 좀 급락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라겠고요. 와이솔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코스닥 지수가 이번 달 7월 달에 마이너스 10%가 넘어갔어요. 굉장히 좋지 못한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7월 달. 근데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달에 이제 하락이 거의 좀 멈춰져 있는 상황이죠. 7월 초에는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16,500원을 좀 지키려는 흐름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도 장중에 아래 꼬리를 좀 달았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4.13%까지. 오늘 와이솔은 통신 장비주는 아니지만 5G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 통신주들도 다 밀렸어요.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할 것 없이 다 밀렸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만 그나마 굉장히 선방을 하는 또 주가 흐름을 보였거든요. 와이솔 아래 꼬리 달면서 16,500원 가격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종가상으로는 회복을 시켜놓고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자, 4거래일 연속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됐고요. 오늘은 수급이 더 늘었습니다. 21억 정도. 그리고 기관도 오늘 매수에 좀 동참을 했고요. 그럼 16,500원 이하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래 꼬리를 만들어주고 저가로 좀 인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5G 폰, 소필터 이 부분이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고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지만 이 시장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해소될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코스닥 150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부터 말씀 많이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기관 외국인 수급이 모두 들어왔던 와이솔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기관이 샀던 코스닥 종목도 알아본다면요. 이전에 같이 봤었던 덕산네오룩스가 오늘도 수급 괜찮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샀네요. 네. 지금 이제 소재 관련해서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덕산네오룩스는 소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OLED 시장에서의 또 탄탄한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그렇게 크지 않고 지난주에 18,500원 위로 올라가면서 꼬리를 좀 달고 가격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적당한 가격 구간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상승의 추세도 아직은 살아있다. 지금 코스닥 종목들 중에 추세가 무너진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또 신저가, 과매도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와이솔도 그렇고 덕산네오룩스도 그렇고 코스닥 150 종목이에요. 패시브 자금의 영향을 받는 코스닥 150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매수의 관점으로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에 좀 해답 같은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덕산네오룩스 역시 괜찮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장에서도 오늘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님이 리드코프로 장중에 27%까지 수익을 냈던 그런 눈이 좋은 전문위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수급 관련주들 알아봤는데 이 중에 또 수급 탑픽주를 안 뽑아볼 수가 없겠죠. 오늘 혹시 알려주실 건가요? 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제가 수급 공략주를 좀 더 확실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또 미국 증시, 미국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 한국 증시 열리는 장중 시간에는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한국 증시 마감하고 나니까는 아래 꼬리를 잘 달고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달러도 지금 유로와 영향받으면서 또 파운드와 영향받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살짝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해서 해외 증시도 확인하고 장중에 수급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해서 제가 내일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수급 공략주 및 제 검색식에 포착이 되는 종목들을 같이 엮어서 중요한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는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장에도 정말 급등하는 종목까지 잡아냈던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의 콕 걸린 그런 수급 공략주 내일 무료 방송에서 드린다고 하니까 꼭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은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미리 들어오시면은요. 내일 저녁 7시입니다.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면서 수급 공략주도 챙겨가실 수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좋은 교육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바로 전화 02-3153-1611번,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자, 문자 번호 샵 4989번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상담도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시장일수록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놓치면 안 되겠죠. 내일 시장 체크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내일 시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일단 내일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될 예정이고요. 자, 이번 주 역시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부터 미국의 FOMC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되죠.
굵직한 이슈들이 이번 주에 또 많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쭉 한번 짚어주시죠.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기대감을 대폭 낮춰놨어요. 기대감을 대폭 낮춰놨 상태에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진행 과정들이 나와준다면은 좀 시장을 호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기업들, 한국 및 미국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오는데 LG전자 그리고 삼성 SDI 기업 실적의 발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애플 실적.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중국에서 제조되고 생산되고 있는 그 관세 면제 요청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할지 또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LG 이노텍이라든지 애플향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 실적 발표 좀 많이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FOMC 통화정책 회의 관련해서는 제가 일요일에도 좀 정리를 해서 언급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시장에서 25bp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실 대다수의 글로벌 IB들이 7월 달에 25bp 인하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25 추가 인하 그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의 7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위기감을 또 올려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낮춰놓고 또 위기감은 또 고조를 시켜놓고요. 그래서 이게 또 통화정책에서 어떻게 보면 또 금리 인하 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제공이 된 것 같은데 목요일까지는 한국 시각으로 목요일에 나타나니까는요. 그 전까지는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겠고 화요일 온라인 무방에 꼭 오셔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요한 이슈들 체크해 봤으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체크해 주시면서 성공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바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 들어와 있는데 먼저 문자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자, 3084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잉크테크 4,6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라고 하시는데요. 자, 바로 한번 상담해 주시죠. 네, 잉크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용 차폐 필름 요 부분이 일본산을 좀 대체할 수 있다. 그런 분석이 좀 제시가 되면서 급등하는 가격 흐름을 좀 보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4,660원에 30% 매수를 하셨고, 근데 그 가격, 매수하신 가격 이후로 지금 4거래일째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술적인 대응이 조금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급등을 하기 위해선 상승을 했던 양봉의 시초가를 훼손시키는 것은 안 좋아요. 종가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고, 종가를 지키지 못하고 가격 조정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시초가를 이탈시키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면은 6월 말에도 이 장대 양봉 6월 21일 날 25.77%짜리 장대 양봉 만들어 놓고 쉬었잖아요. 쉬고 하지만 쉬는 가격 구간에서 6월 21일 시초가 이탈시키지 않았고요. 다시 7월 9일 날 급등 장중에 29.9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시초가 이탈시키지 않고 다시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그 시초가를 어떻게 했어요? 이탈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반등을 줬어요.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반등을 줬지만 금요일 날 아래 꼬리 달고 지켰는데 오늘
끊었잖아요. 리스크 관리 좀 오늘 하셨어야 돼요. 한 절반이라도. 30% 전량 손절은 아니더라도 7월 16일에 시가가 이탈되면서는 4,250원을 장중에 이탈시키면서는 절반 정도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내일장에 만약에 오늘 저가를 이탈시키지 않고 오늘 장중 저가는 4,080원입니다. 오늘 장중 저가를 이탈시키지 않고 내일장 반등을 주게 되면 저항이 바뀌어 있는 가격이 매수가 부근이에요. 4,500원서부터 해서 이렇게 4,600원 가격 구간은 저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등 준다 하더라도 4,500원에서 4,600원 가격 구간에서는 비중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윗골이 달고 밀릴 수 있음은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잉크테크 설명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바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한꺼번에 부탁드릴게요. 네, 두월산업 25%입니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710원에 20%. 1,710원이요. 오늘 종가랑 같은 가격이 매수가인데 한번 네, 바로 예.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두올 산업이 7월 달에 이제 점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T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급등을 하는 가격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 아시죠? 왜 급등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 나는 거래량만 보고 그냥. 급등을 해도 급등을 하는 이유는 좀 알고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버님. 예.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로 급등을 했었던 거거든요, 두올 산업이. 네. 예, 근데 지금 미국 정부도 그렇고 이 리브라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시각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급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710원에 25%면 오늘 종가 매수하신 거예요? 예. 자, 그럼 매도 가격을 얼마로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한 2,100원, 200원 이렇게. 2,100원에서 200원 정도요? 예. 그럼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얼마로 정하셨어요? 손절 가격은? 선택 가격은 내일 봐가지고 그냥 매도해. 안 좋으면 그냥 매도. 아, 내일 봐서? 예. 예, 내일 장중에 호가창 보시면서 내일 대응하시려고 하면 예. 잘 못하실 수 있어요.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으시면은요. 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님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00원, 2,100원 뭐 그 가격 부분에서 매도를 하시기 위해서는 오늘의 종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안 되죠. 당연히. 예. 수익 실현하시기 위해서는. 예. 그죠? 맞죠? 예. 예. 그 오늘 시초가가 오늘 17.12% 상승한 1,710원인데 자, 오늘 시가가 1,590원이에요. 그럼 1,590원까지 다시 밀려 내려오면 손실이 커지시죠? 오늘 종가 매수하셨으니까는요. 예. 리스크 관리하셔야 돼요.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 가격을 제가 분봉 차트에서 정해드릴게요. 자, 오늘 하루 종일 갭 상승해서 옆으로 횡보를 한 겁니다. 자, 보세요. 갭 상승해서 이 시초가가 지켜져서 17% 상승해서 마감한 거예요. 시초가가 지켜져서. 그래서 지금 종가를 만들기 전, 종가 오늘 1,710원, 종가를 만들기 전 시가가 1,640원이에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은 좀 짧게 잡아 드릴게요. 이 변동폭이 클 수 있으니까 1,650원. 1,650원. 1,650원이 너무 짧다 하시면 1,600원까지는 꼭 지키셔서 보셔야 되는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입니다. 아시겠죠? 이 가격 이하로 내려오면 안 돼요, 아버님. 예. 예. 네.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2,100원이 아니고요. 2,100원이 아니고 자, 1,900원서부터 저항이 잡혀 있어요.
1,900원서부터요. 네. 여기 7월 18일의 종가가 1,880원이에요. 그래서 1,900원 근처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상담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좀 많은 분들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조금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상담은요, 이따가 또 배트맨 2부에서 마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마저 상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